안녕하세요, 신정호입니다. 제가 지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나와 있는데요. 3월 2일 날 출국을 해서 4월 1일에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는 일정으로 한 달 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20일이 지났는데 이제 딱 10일 남았거든요. 그래서 중간 점검을 좀 하면서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됐고, 어떤 것들을 보고 느끼고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아침에 이렇게 달리기 하는 코스를 달리면서 한번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카메라를 들고 나왔습니다. 한번 동네 이렇게 구경도들도 하시면서 제 이야기 간단하게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지금 현재 위치한 곳은 고딕지구라고 합니다. 다양한 이런 고딕 양식의 건물들이 즐비한 곳인데요. 어느 골목을 가든 이런 느낌의 공간들이 나오기 때문에 항상 낮이나 밤이나 이런 느낌을 즐기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좁은 골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길을 잊어먹기가 되게 쉬워서 구글 맵을 항상 켜고 다니기도 합니다. 제가 묵고 있는 숙소는 바닷가에서 되게 가까워요. 저기 보면 지금 해가 이제 막 떠가지고 붉게 하늘이 물든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해변까지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스페인 한 달 살이를 하기로 한 계기는 뭐냐면, 옛날부터 꼭 하고 싶었어요. 예전에 제가 학창 시절에 베를린에서 2년간 머문 적이 있었는데, 머무는 동안 유럽의 도시들을 많이 여행을 다니긴 했어요. 근데 스페인은 제가 와본 적이 없기도 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못했던 기간도 꽤 길었고 해서 한번 안 가본 곳을 가서 한 달 살이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가 내가 안 가본 곳이 어디지 생각하니까 바로 이 스페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어디 가면 좋니라고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다들 바르셀로나를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좋다, 바르셀로나를 가보자 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기는 가고 싶은 곳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고 항상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작년부터 캠블리라는 앱으로 화상영어 수업을 매주 30분 3번씩 받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선생님들이 대부분 영국이나 뭐 호주, 캐나다 이런 선생님들이세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특징이 뭐냐면, 나는 원래 미국 출신인데 지금 스페인에 있어. 나는 영국 출신인데 나는 지금 어디 뭐 태국에 있어.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곳을 이렇게 여행 다니시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런 점이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가 막 이것저것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최소한 한 달 정도는 한번 이렇게 여행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냐면, 요즘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누적해 놓은 마일리지가 이렇게 무효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없어지는 마일리지가 6만 마일이 넘는다라는 메일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기한을 좀 연장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메일을 보고 어쨌든 비행기 표를 하나는 끊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침 잘 됐다 핑계거리고 있고 하니 스페인을 가자라고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로 티켓을 끊었기 때문에 대한항공 직항이 있는 곳이라 38만원 정도의 그 공항 이용료, 유료 할증료 그것만 내고 티켓을 끊었고요. 실제 사용한 마일리지는 67,500 그 정도를 가지고
표를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살이를 시작하게 됐어요. 자, 그럼 제가 지금 뛰고 있는, 사실 이게 말하느라고 서서히 좀 빠르게 걷고 있는데, 여기는 어디냐면 포트벨이라는 항구입니다. 이 바르셀로나에 있는 되게 유명한 항구고요. 지금 보시면 뭐 저기 여객터미널이라든지 많은 배들이 이렇게 정박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어요. 특히 지금 저는 있는 거 신기한 거 자주 보는데, 저기 보면 다리가 있잖아요.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있는데 저기 무게추가 있어 가지고 필요한 때에는 이렇게 다리가 열렸다가 뭐죠? 그 사람이 다닐 때는 닫혀 있는 상태로 있는 그런 다리들이 여러 곳에 놓여 있는 걸 봤습니다. 제가 아침에 자주 뛰어가는 곳이 저기 어떤 기념비가 하나 있는 곳인데요. 거기까지 한번 경치 구경하면서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하루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뛰었거든요. 제일 적게 뛴 게 6km, 제일 많이 뛴 게 10km를 뛰었는데 날마다 뛰니까 체력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마라톤을 시작해서 올해도 이제 벚꽃도 피고 하면 마라톤 대회가 많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전지훈련차 이렇게 달리기도 하면서 체력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바르셀로나는 되게 촘촘한 도시여서 걸어다니면서 여행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체력을 좀 잘 길러놔야 여행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되게 풍경이 멋지죠? 이렇게 지중해 연안이라서 야자수도 심어져 있고 이렇게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시 곳곳에 있는 건물들이 되게 멋져요. 그래서 관광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물 아니라도 되게 고풍스럽고 멋진 건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뛰어가 볼게요. 저 앞에 무슨 동상이 보이죠? 이 동상이 이 동네에서 되게 나름 의미가 있는 그런 동상이거든요. 자, 좀 더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아침 시간이라 사람들이 바쁘게 출근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운동도 하고 있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동네도 이렇게 공유 자전거인데요. 전기 자전거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유 자전거도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근데 이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용해 보지 못했습니다. 자, 제가 오려고 했던 여기 기념비에 왔는데요. 기념비를 한번 올려다 보겠습니다. 자, 이 기념비는 바로 콜럼버스 기념비예요. 실제로 이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돌아온 것이 바로 이 바르셀로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저도 몰랐었거든요. 콜럼버스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스페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콜럼버스가 살던 당시에 인도의 향신료 이런 게 되게 좋은 무역 상품이었나 봐요. 많은 이문을 남길 수 있는. 그런데 이제 그 육로를 통해서 그런 향신료를 가져오던 길이 그 중간중간 지역들의 이슬람화 때문에 길이 막히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콜럼버스가 생각하기를 연안을 따라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하면 분명히 그 인도에 다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 먼 항해를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배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선원들도 있어야 되니까 투자자를 모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배를 타고 항해를 해서 그 향신료를 가지고 올 테니 나한테 투자를 해라.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가면 진짜로 원하는 그 장소가 나와가지고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다들 반신반의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 자기 나라인 이태리에서도 투자자를 찾을 수가 없었고, 게다가 영국에 가서도 퇴짜를 맞았어요. 그런데 이 스페인에 와서 그 이사벨 여왕인가 그 사람하고 이제 담판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투자를 할게. 그러면서 이사벨 그 여왕은 되게 콜럼버스한테 되게 좋은 제안을 해줍니다. 어떤 제안을 해주냐면 너한테 스페인 귀족의 그런 자기를 줄게. 그리고 이 자기는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거야. 되게 좋죠. 좋은 대우를 해줬죠. 그리고 네가 항해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자본과 인력을 대줄 테니 네가 가서 얻어온 수익의 10%는 네가 가져라.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걸 이 산타페 협약이라고 하는데요. 10%를 준다는 게 인심스러운 것 같지만 다시 얘기해 보면 90% 누구 거다? 내 거다. 그런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더 큰 수확을 얻어와 가지고 스페인의 국부를 이렇게 일으키는 데에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이 콜럼버스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스페인 사람들이 콜럼버스를 이렇게 되게 추앙하면서 존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콜럼버스 기념비, 그렇죠? 저기 이제 바다를 가리키고 있는데 정확하게 대서양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가리키는 기념비도 있고, 어디에 가면 이제 이사벨 여왕하고 이제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가지고 이렇게 금은 보화를 가져왔습니다라고 보고하는 동영상도 동상도 있다고 하고요. 특히 저기 어디죠? 많은 사람들이 가는 도시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요. 그 도시에 가면 성당 안에 그 콜럼버스의 영묘가 있대요. 그 영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그 네 왕국의 왕들이 콜럼버스의 관을 들고 있는 모습을 가진 그런 정도의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왕들이 이렇게 관을 들고 있을 정도의 대접이면 정말 대단한 대접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콜럼버스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아까 말씀드린 포트 벨인데요. 벨 항구입니다. 되게 아침에 풍경이 멋지죠. 배들이 이렇게 정박해 있고 저기 터미널 같은 건물 너머로 이렇게 해가 뜨고 있는 모습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잠시 한번 볼게요. 되게 한가롭고 되게 평온한 그런 느낌을 받는 곳이에요. 되게 요트들도 이렇게 많이 정박되어 있고요. 요트도 한번 타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그러지 못했어요. 남은 시간 동안 혹시 가능하면 그것도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행책에 보면 지금 이 포트벨을 소개하면서 딱 요 자리입니다. 여기 벤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글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찍혀 있었던 걸 제가 확인했어요. 이 자리구나 했어요. 되게 항구가 되게 큽니다. 이렇게 배들이 많이 이렇게 정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콜럼버스 기념비도 받고 이 항구도 보고 있으니까 이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바르셀로나에 대한 소개인데요. 이 도시는 생각보다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북동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런 도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달리기 하는 사람들 되게 많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달리면 왠지 나도 뭐 그들처럼 맨날 이렇게 달리는 사람이야 하는 생각들 들고 되게 좋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북동부 지중해 연안에 접한 도시고요. 이 카탈루냐 지방, 그 바르셀로나를 포함한 지역을
카탈루냐라고 하는데요. 이 지방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산이랑 바다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이런 자연 경관을 즐길 거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대지, 평야에 있는 도시에 비해서 되게 좀 다이나믹하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160만 명? 그 정도의 도시인데 도시 면적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되게 도시가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엄청나게 뭐 이렇게 고층 빌딩들이 있는 건 아니라서 다 이렇게 5층 이하, 6층 이하 이런 건물들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좀 촘촘해서 대부분의 지역을 다 이렇게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대중교통 티켓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걸어서 거리 구경도 할 겸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걸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많이 걷다 보니까 2km, 3km는 그냥 가볍게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은 옛날부터 좀 이렇게 좀 마른 박해를 받던 지역이었어요. 고유의 문화와 영토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았어 가지고 카탈루냐 이 지방 자체를 독립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되게 많았고, 그것 때문에도 많은 탄압을 받았기도 했어요. 특히 또 신기한 거는 이 동네는 스페인어도 있지만 카탈루냐어라고 이 지역의 고유한 언어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에 많은 이런 안내판 그런 데 보면 이렇게 카탈루냐어, 스페인어, 그리고 영어 이런 식으로 안내 문구가 써 있는 걸 보면 자기 문화와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참 사람들이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고딕지구, 그 다음에 거기에 대성당,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족 성당이라고 그러죠. 100년 넘게 지어지고 있는 그런 어떤 관광 유적지들도 정말 많아서 문화유산들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특히 바르셀로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가우디죠. 그래서 세계적인 그 카탈루냐 모더니즘의 건축가인 가우디가 남긴 많은 유산들이 도시 곳곳에 남겨져 있어서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멋진 경험이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거 하나인데, 바로 유명한 축구 명문 구단이죠. FC 바르셀로나. 이 본거지가 바로 여기 이곳입니다. 그래서 캄프누 경기장에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친구들과 그곳을 가봤거든요. 9만 명, 10만 명 가까이 들어올 수 있는 엄청나게 큰 경기장인데, 제가 간 경기는 그렇게 인기 있는 경기는 아니었는데도 거의 가득 차가지고 정말 이 사람들이 축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FC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보기 위해서라도 이곳에 들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바르셀로나에 대한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말하면서 뛰니까 숨차네요. 두 번째는 숙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기 딱 정확히 30박 31일을 묵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숙소를 어떻게 구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했는데, 일반적인 여행에서 검토할 수 있는 숙소는 세 가지가 있죠. 호텔, 아니면 한인민박, 마지막으로 에어비앤비. 그래서 저는 이제 에어비앤비를 알아봤습니다. 3달 전부터 정보를 서치를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이런 숙박지를 이렇게 지도에 표시해 가면서 계속 검토를 했어요. 그리고 에어비앤비 그 사이트 자체에서도 내가 원하는 일정을 골라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 즐겨찾기를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내가 팀해 놓은 숙소들이 나갔는지 아니면 뭐 가격은 변동이 있는지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되게 오래전부터 숙소를 봤는데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적절한,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제일 적절한 예약 시기는 2달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3달 전까지는
원래 자기들이 받고 싶은 가격에 이렇게 딱 내놓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2달 전쯤 되면 혹시 이거 안 나갈 수도 있겠구나, 근데 집을 안 놀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가격을 좀 조종하는 집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달 전에는 이제 임박했으니까 절대 싸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 좋게 이제 한 달 전에 다른 숙소가 나와가지고 그 숙소를 예약을 했는데요. 30일 머물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집을 한 370만원? 그 정도에 예약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비용을 치르고 예약을 한 거는 초기에 친구들이 한 3명 같이 있을 거였거든요. 그래서 좀 큰 집을 골라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도 숙소를 구해야 되니까, 그렇다 그러면 내가 좀 넓은 집을 구하겠다 해가지고 방이 2개가 있고 방마다 이렇게 욕실이 따로 있는 그런 숙소를 구해서 되게 편하게 머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떠난 지금도 저 혼자 더 편하게 지내고 있고, 중간에 여기 한국에서 여행 온 친구한테 이게 룸을 좀 쉐어를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한 달 거주 비용으로 든 돈은 한 150만원 미만 정도 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보시면 계속 이 포트벨 주변을 제가 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항구 주변에 되게 항구를 바라보면서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음식점들이 즐비합니다. 특히 밤에 오면 이렇게 조명이 쫙 켜져 있어 가지고 되게 멋진 풍경을 보면서 식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날씨가 현재 한국 날씨랑 좀 비슷합니다. 낮에는 좀 따뜻한데 밤에는 좀 서늘하기 때문에 좀 따뜻한 옷을 좀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복장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냥 그 경량 패딩 하나 정도 챙겨오고 약간 긴 겉옷 아우터 있죠, 그런 거 챙겨오면 적절하게 이렇게 입었다 벗었다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어비앤비를 이렇게 예약을 해서 숙소로 삼고 있고요. 상당히 만족하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렇게 좀 장기간 머물고자 할 때에는 단기간 예약 가능한 숙소와 이렇게 한 달 이상 28일에서 30일 이상 예약할 수 있는 숙소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당연히 가격 체계도 다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를 그냥 단기간으로 예약한다면 제 생각에는 하루에 한 30만원? 35만원? 그 정도 줘야 될 컨디션의 집입니다. 근데 이제 장기로 내놓은 집들은 아무래도 가격 자체가 단기 숙소랑은 단가 자체가 다르고 특별히 또 기간이 길어질 때에 대한 할인율 같은 게 있으니까 그 기간을 잘 고민을 해가지고 숙소를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단기간으로 검색하면 이 장기간 렌트 가능한 숙소들은 검색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기간만큼을 넉넉하게 잡아서 검색을 해보면서 여행 기간을 잡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숙소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세 번째 이제 음식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지금은 이제 항구를 지나서 실제 이 바르셀로네타 해변 바닷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냥 달리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죠. 자, 이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 척 하는 겁니다. 자, 음식과 문화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이 동네가 마늘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요. 또 해안 도시다 보니까 해산물을 되게 신선한 해산물을 이용해서 요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동네의 고유한 음식인 빠에야, 그 다음에 타파스, 이런 음식들을 맛볼 수 있고요. 특히 오징어, 문어 정말 최애 음식이에요. 너무 맛있게 잘 먹는 음식인데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유럽의 도시답게 다양한 곳곳에 다국적의 식당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나라의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좋은 점이 큰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인 총평을 하자면 음식은 어렵지 않다. 근데 짜다. 되게 많이 짭니다. 왜 짜게 먹는지 아무래도 이 동네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문화와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짭니다. 그래서 좀 덜 짜게 해달라, 뭐 밥을 좀 더 달라, 뭐 그런 식으로 조절해서 먹으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 달을 살아야 되니까 저는 밥을 꼭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밑반찬을 좀 챙겨 주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가져온 밑반찬, 그 다음에 정말 핵심이 뭐였냐면 누룽지 있잖아요. 누룽지를 이렇게 누려 놓은 거를 팔거든요. 그 누룽지를 가져와서 이렇게 물에 넣고 물만 넣고 끓여 먹으면 정말 좋은 간단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그래서 누룽지 꼭 챙기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가서 밥을 어떻게 먹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 사 먹기도 했지만 밥통이 있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쓰는 밥통을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가족들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알아보니까 압력 기능이 없는 전기 밥솥은 2만원 3만원이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작습니다. 2, 3인용 그런 밥솥을 사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보고도 쌀을 좀 가져오라고 그러고, 또 여기서 쌀도 뭐 쉽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밥을 해 먹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반찬만 있어도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좋은 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짐에 여유가 있거나 그런 분은 밥솥을 꼭 챙겨와라, 이런 팁도 하나 전해드립니다. 사가지고 와서 사용한 다음에 뭐 선물로 주거나 숙소에 기증하는 것도 답이죠. 자, 음식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저기 뭔가 밝은 부분이 보이는데요, 바로 이 바르셀로네타 해변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해가 떠서 이렇게 환한 모습인데요, 해 뜨기 전에 오면 되게 장관입니다. 제가 오늘 좀 일찍 나오려는데 어떤 얘기 할까 이렇게 적어 나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자, 이 거리를 지나서 한번 해변까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음식은 먹을만 하다. 하지만 생존을 위한 비상식량을 챙겨오면 참 좋다. 그리고 밥통도 있으면 더 좋다. 이 말씀까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촘촘히 모여있는 집들 사이로 이렇게 빨리 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렇게 차도 주차되어 있고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지? 빨래만 널어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냥 여기 동남아 아니야? 싶은 생각도 들죠. 맞습니다. 근데 밖에다 저렇게 빨래를 널어도 좋은 게 뭐냐면 이 동네 먼지가 없어요. 제가 알러지가 되게 심한데 여기 와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미세먼지도 없고 되게 깨끗한 거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되게 좋아하고 있어요. 우리 해변으로 달려가 볼까요? 달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지중해 바다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짜잔. 자, 지중해 바다를 보고 계십니다. 콜럼버스가 이 바다를 통해서 아메리카 대륙까지 갔겠죠. 네, 해변이 정말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요. 좀 우리나라랑 다르게 이 해변에 높은 건물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관을 해치지 않고 자연이 그대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조금 늦게 나왔지만 한 6시 반 이렇게 일찍 나와도 해변에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요가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달리기도 하고 있고, 심지어 비치 발리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와, 이렇게 아침을 일찍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마다 나와서 운동을 해야겠다, 나름의 일상을 즐기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담배 피지 말라는 그런 표시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3가지 언어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카탈루냐어, 그 다음에 스페인어, 영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사람들이 쉬거나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4번째로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관광에 대한 건데요. 뭐 저는 여기 일도 하고 관광도 할 겸사겸사해서 온 거지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하면 가우디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부터 바르셀로나 그리고 가우디에 대한 책을 3권을 샀어요. 그리고 미리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미리 알고 온 만큼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특히나 이제 이 도시에는 가우디의 엄청나게 멋진 작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까사 바티오, 까사 밀라, 까사 비센스, 그 다음에 구엘공원, 사그라다 파밀리아 등등 정말 많은 그런 멋진 건축물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와 그냥 멋지다가 아니라 가우디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건물을 어떻게 지었구나, 그거를 좀 알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나 뭔가 건축을 공부하거나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장소가 아닐까 싶어요. 한 곳에서 정말 다양한 건물들을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관광 측면에서는 이 바르셀로나의 근교 도시가 이쁜 곳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도시들은 다 이렇게 서울에서 수원 정도 거리, 40분, 1시간이면 다 다다를 수 있는 거리여가지고 되게 좋은데요. 저는 2곳을 가봤습니다. 일단 하나는 몬세라트라는 곳이고요. 몬세라트는 톱니 모양의 산이라는 곳이래요. 그런 뜻인데 가면 정말 멋진 바위산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위산을 산악열차나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달리 올라가면 거기에 몬세라트 성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원, 성당이자 수도원이 있는데요. 거기까지 가보는 경험 정말 멋진 경험이고, 그리고 거기 수도원에서부터 그 산 정상까지 하이킹도 정말 멋진 경험입니다. 그래서 운동화나 등산화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운동화를 챙겨서 가면 되게 멋진 자연 공간을 즐기면서 하이킹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수도원에서 정상까지 왕복하는데 2시간 한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거리는 한 8km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가봤던 도시가 시체스인데요. 시체스는 바르셀로나보다 좀 더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기차로 40분 정도 가면 다다를 수 있는 도시고요. 거기는 정말 작은 해안 도시예요. 그래서 여기는 바르셀로나는 대도시라면 거기는 되게 작은 해안 도시라서 여기서 느낄 수 없는 되게 아기자기한 그런 편안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길 가기 전에 유튜버의 영상을 봤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시체스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있다가 올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가봤더니 정말 예쁜 해변, 그 다음에 거기 하나 딱 있는 성당, 그 다음에 도시가 이렇게 오밀조밀 되어 있는 모습이 되게 좋아서 가서 한 3시간 정도 머물고 거기 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포크립, 그죠? 그 등갈비살, 구이, 그릴을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저런 유명한 관광지들도 있지만 이 바르셀로나 자체는 도시 곳곳이 실제로 되게 멋진 모습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책에 나와 있는, 블로그에 나와 있는 그런 장소뿐만 아니라 이곳저곳 다니면서 작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되게 좋은 재미가 됩니다. 자, 여기가 제가 아침에 와서 해돋이를 보는 곳이거든요. 저기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I'm sorry. 자, 지금 현재 시간이 7시 38분인데요. 해가 좀 많이 떴습니다. 해가 많이 길어져서 한 6시 50분이면 해가 뜨는 것 같아요. 여기는 가끔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앉아서 쉬고 있기도 하고,
멋진 풍경을 찍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변에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근육질의 엉아들이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돋이 보는 곳까지 한번 뛰어가 보겠습니다. 잘 뛰죠? 제가 6km, 7km 정도는 가볍게 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10km 마라톤을 3번 출전했는데 최고 기록이 51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거리를 늘리는 것도 그건 생각 안 하고 있고 50분 안에 한번 들어오는 거 한번 살짝 욕심 내보려고 합니다. 자, 도착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아침부터 요가를 하는 분들을 볼 수 있어요. 앞에서 이제 요가 선생님이 영어로 가이드를 해주고 있고요. 사람들이 요가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 되게 멋지죠.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함께 모여서 운동하는 모습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껴줄래? 라고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 안 해봤습니다. 자, 바다 좀 보시겠습니다. 저기 패들보트 같은 걸 타는 분들이 있네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온도가 좀 낮아가지고 바닷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저거 정말 타고 싶은데요. 여기에 와서 이렇게 풍경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마음이 편안합니다. 특히나 열심히 달려와 가지고 그 땀을 흘리고 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되게 뭔가 작은 성취감, 작은 보람 이런 것도 들고요. 세상에 참 즐거운 게 많구나, 행복한 게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기 오면 이렇게 멍하니 바다를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멋진 경험인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오면 해가 뜨는 멋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 해운대에 가도 되게 멋진 풍경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곳에도 이렇게 되게 편안하고 멋진 풍경이 있어서 되게 많은 힐링이 되는 장소입니다. 제가 이곳을 날마다 왔어요. 하루도 빼지 않고. 그래서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어요. 어떤 등대에 기러기가 앉는지, 어떤 등대에 앉지 않는지, 사람들이 이 시간쯤에는 뭐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올 정도 익숙한 시간이 되니까 이제 10일 있으면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조용히 한번 바다 구경을 해 볼게요.
자, 이제 다시 이곳을 벗어나서 조금 더 달려볼 건데요. 제가 여기 오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게 여기 와서 뭘 할지를 고민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루틴을 좀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루틴이라는 게 결국은 반복되는 어떤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는 아침 아니죠, 새벽이죠. 새벽에는 항상 달리겠다, 가서 해돋이도 보고 이렇게 러닝도 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달리기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운동화도 챙겨오고 운동복도 되게 여러 벌을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달리기, 아주 좋은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다행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아침에 그 스페인 어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한 달 단위로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있는 지역의 곳곳에 어학 연수를 할 수 있는 스페인 어학원이 있거든요. 다양한 코스들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코스가 아침에 2시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번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한 달 코스 아주 기초반, 저 스페인어를 모르니까 아주 기초반에 등록을 했는데 7명 정도가 한 클래스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업료는 제가 초기 등록비 포함해서 228유로인가를 냈습니다. 한 30만원 정도 되는 비용인데 한 7명이 한 클래스에서 그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뭐 이렇게 배웁니다. 근데 기초적인 그런 문법과 대화들을 배우는데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니까 혼자서 공부할 때랑은 다르게 되게 습득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올라가려다가 여기 잠깐 옆 방향을 틀었는데 되게 멋진 정글짐이 있어요. 여기 되게 여러 번 올라가 봤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냥 가까이 가서 보기만 하고 지나갈 건데 되게 짱짱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친구들하고 같이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멀리서 팔 벌리고 사진도 찍고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학원에 등록을 해서 아침 수업을 듣습니다. 시간은 9시 반부터 11시 20분까지 1시간 20분 동안 수업을 하는데요. 되게 아침 시간에 하는 거니까 오후 일정도 되게 여유 있게 이용할 수 있고 매일매일 뭔가를 한다는 그런 기분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하니까 금토일을 주말처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그것도 좀 좋은 점이었어요. 게다가 이제 거기에 가면 이제 스페인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한 반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반에는 뭐 러시아에서 온 분, 뭐 저기 이란에서 온 분, 또 우크라이나에서 온 분, 이렇게 다양한 국적의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친해질 수 있는 것도 되게 좋은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계속 놀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예쁜 카페에 가서 노트북 들고 이 일을 하면 되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위웍이라고 공유 오피스입니다. 그 공유 오피스에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 전 세계 어느 지점이나 등록을 해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 억세스 멤버십이라고 어느 지점이나 갈 수 있는 멤버십을 결제하고 왔는데 한 달에 25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24만 8천원인가 뭐 그 정도 비용인데요. 충분히 쓸만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에는 이용할 수 있는 위옥 지점이 5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5곳 중에 한 곳은 사용이 못 하던데 그 중에 4곳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용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밀린 업무도 좀 보고 일을 조금 합니다.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일반 관광객처럼 관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 있으면 좋은 점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지나는 게 여기 호스피틀이라고 되어 있죠. 이 동네는 H가 묵음이거든요. 그래서
오스피탈이라고 그러는데, 오스피탈 델 말하고 되어 있는데, 바다에 있는 병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담배 피고 있는 모습, 이런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에 루틴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루틴을 만들면 아무래도 시간을 좀 헛되이 쓰지 않고 좀 계획적으로 쓸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내 한 달 살이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뭔가 매일매일 아니면 뭐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 오는 게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네 대중교통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이렇게 공유 자전거도 많이 있지만 대중교통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전철을 한 번 탈 수 있는 티켓이 2.4유로거든요 우리 돈으로 한 3,600원 그 정도 비용인데 꽤 비싸죠. 한 번 타는 건 비쌉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타는 티켓은 10번 탈 수 있는 티켓인데 11.5유로인가 그 정도 비용에 10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달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20유로짜리, 20유로면 28,000원 정도죠. 그 티켓을 사면 한 달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되게 경제적인 티켓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기간이 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한 달 티켓을 사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근교는 뭐 크게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이렇게 기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동네는 되게 도시가 촘촘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곳은 다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신발만 있으면 여러분이 그냥 대중교통 도움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달리면서 말하니까 계속 숨이 차지네요. 지금 여기 보면 바닷가이다 보니까 해산물 관련된 그런 식당도 있는 것 같고, 아마 지하에 넓은 공간이 있는지 되게 커다란 클럽도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풍경은 되게 계속 멋지죠. 자, 이제 곧 반환점이 다가오는데요. 제가 항상 여기까지 왔다가 돌아갑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벌써 4.73km거든요 4.73km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시면 어디 있어요? 4.73km.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가면 최소 한 7km는 아침에 걷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은 짧게 타는 거는 비싼데 오랫동안 길게 타는 거는 여러 번 타는 거는 싸다. 그리고 근교는 기차 타고 갈 수 있으니까 크게 비용에 부담이 없다. 그 다음에 굳이 그거 필요 없이 걸어 다녀도 충분히 다양한 여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항에 내려가지고 도시로 들어오는 공항버스가 정말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터미널이 2라고 2가 있는데요. 아에로, 이 동네 발음은 아에로 부스라고 합니다. 아에로 부스가 있는데 터미널 1에 가면 A1이라는 버스가 있고 터미널 2에 가면 A2라는 버스가 있습니다. 뭐든지 타면 이 도시의 중심지로 오는 카탈루냐 광장으로 오는 버스를 탈 수가 있어요. 되게 24시간 계속 운영한다고 하고요. 수시로 차가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관광객들이 나가면 따라 나가서 줄을 서면 같이 줄 서가지고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표를 끊고 타면 됩니다. 표는 편도가 한 6유로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최근에 가격이 조금 오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왕복 티켓이 조금 쌉니다. 근데 이제 그게 90일간 유효하니까 그 기간 내에 출국을 할 거면 왕복 티켓을 사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죠. 근데 실수하면 안 되는 게 표를 잊어버리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 동네는 다 이런저런 티켓들이 다 QR코드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티켓을 사자마자 사진을 찍어두면 다음에 그 QR코드를 보여주면 티켓 대신에 이용할 수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두고, 그리고
티켓도 잘 보관해 두자, 뭐 이 말씀까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제가 중간 지점입니다. 여기까지 왔다가 쭉 가는데요. 지금 저기 보시면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기중기가 있는 건물이 가운데 보이죠. 그게 바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가족 성당입니다. 그곳은 제가 여러 번 갔고요. 그리고 내부도 들어가 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곳이어서요. 정말 멋지고요. 특히나 여기 오시는 분들은 사람 많을 때 낮에도 가보시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6시에서 7시 사이에 한번 가보시면 사람 아무도 없는 그런 성당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거기서 멋진 인증샷도 남길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배들이 정말 많이 있죠. 정말 많은 배들이 정박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해안 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해양 스포츠, 그 다음에 배를 이용한 생활들이 많이 발전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뭐 여행에 대한 팁 몇 가지 좀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 제가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공부하고 와라. 저도 예전에 여행 다닐 때 그냥 책만 쓱 보고, 그러니까 여행책이죠, 여행 가이드 책만 쓱 보고 오든지 아니면 그 책만 들고 와서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여기 가보고 그냥 인증샷만 남기고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고 오면 되게 더 많은 걸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 바르셀로나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본 책이 한 3권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았던 책이 가고 싶다 바르셀로나. 제목이 정말 가고 싶게 만들죠. 가고 싶다 바르셀로나, 그 책인데 정말 잘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관광지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거기에 얽혀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 그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느낌들을 여행기 형태로 적어 주셔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봤던 책입니다. 공부하고 와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생 여기 다시 못 올 것처럼 다 보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시간이 기니까 띄엄띄엄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관심 있는 곳 딱 찍어 가지고 거기를 좀 자세히 잘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해변에 잠깐 가볼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팁, 바르셀로나는 가우디의 도시입니다. 가우디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오면 정말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우디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건축물에 반영을 했고, 왜 많은 사람들이 가우디의 건축물에 이렇게 열광을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알고 와서 보면 정말 남다른 느낌을 받아가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오자, 다 보려고 막 욕심 부리지 말자, 특히 가우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라, 이 정도를 제 개인적인 여행 팁으로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소감, 20일 지내본 소감, 뭐 20일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니지만 어떤 느낌들이 있는지 생각을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해볼만 하다. 야, 역시 여행과 사는 것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이면 시간도 되게 촉박하고 또 이렇게 가볼 곳도 딱 정해져 있어 가지고 막 숙제하듯이 여행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좀 시간을 길게, 그게 2주든 3주든 한 달이든 간에 그렇게 정하면 이곳에 사는 느낌을 정말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이런 생활을 즐기는 것도 이곳 사람들처럼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경험이다. 그래서 한번 안 될 이유에 정말 많겠지만 한 번쯤은 도전해 볼 만하다, 이게 첫 번째 소감이고요. 두 번째는 되게 에너지 충전을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아요. 되게 바쁘게 지냈거든요. 그리고 할 일도 많았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그랬는데 나름 여기서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지내보면서 되게 많은 에너지를 충전했고, 다시 돌아가서도 열심히
생활할 수 있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감인데요. 세 번째 소감은 제가 여기 첫날 아침에 와서 그 뭐지 달리기를 하면서 느꼈던 소감이에요. 오자마자 느꼈던 소감인데 다시 오고 싶다. 다시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해볼 만한 의미 있는 경험이다. 에너지 충전의 계기가 되더라. 그리고 뭔가 다시 해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된다. 그게 제 소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20일간의 추억을 좀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저는 제일 좋았던 게 방금 제가 이렇게 달리면서 보여드렸던 풍경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사람들, 이런 건물들, 그런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와서 사진에 찍어서 사진으로 이렇게 추억할 수도 있지만 자꾸 여러 번 봐가지고 이렇게 가슴으로 보는 것, 가슴으로 느끼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달린 게 되게 제일 좋은 그런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만난 사람들, 오래 있으니까 자주 가는 식당도 생기니까 가면은 식당에 더 일하는 분이 아는 척 해주고 알베르토 하이 그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반가워 해주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인연이 되죠. 그리고 수업에 가서도 만나는 친구들 아침마다 꼬모 에스타스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하와이유 이거예요. 어떻게 지내? 무이비엔 잘 지내. 이뚜 너는 어때? 이렇게 서로 안부도 전하고 하는 모습들이 되게 좋은 인연을, 아주 깊은 인연은 아니죠. 그래도 인연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페인 한 달 살이를 하면서 이걸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뭐 이렇게 준비하고 느끼고 했던 것들을 간단히 정리해 봤는데요. 남은 20일도 좀 더 이렇게 의미 있게, 남은 20일이 아니네요. 20일이 지났고 딱 10일 남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이면, 오늘이 수요일인데 다음 주 토요일이면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는 일요일에 도착하게 됩니다. 남은 10일간도 의미 있게 그냥 일상을 보내듯이 잘 보내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뭔가 힐링하고 싶었던 분들에게 뭔가 좀 편안함을 주는 그런 영상이었기를 바라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셔서 재미있게 보셨을려나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아디오스.